주거를 유지할 것인가, 직장을 따라 이동할 것인가, 서울의 생애주기별 통근 행태 분석에 대해 발표할 권수현입니다. 발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선행연구 고찰 및 연구의 차별성, 분석 자료 및 방법론, 결과의 토의, 결론 및 시사점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의 배경 및 목적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통근 부담이 큰 국가이며, 통근 부담은 단순한 이동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 저하, 대기오염 유발 등 사회 경제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통근 행태는 주거와 직장지의 위치에 따라 결정되고, 개인의 선택이나 이동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주거 조건과 노동시장 구조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된 결과로 이해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주거와 고용이 통근 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독립적으로 분석하는 데 그쳐 두 요인의 결합 효과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편 한국은 자가, 전세, 월세로 구분되는 주거 점유 구조와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이원화된 노동시장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특히 최근의 주거비 상승은 직주 근접보다 주거비 절감을 우선하도록 만들어 통근 시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거 점유 형태와 고용 형태는 또 생애 주기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게 되며 통근 행태에 미치는 영향 또한 연령대에 따라 다르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거 점유 형태와 고용 형태의 조합이 통근 행태, 특히 통근 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생애 주기별로 분석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거와 고용의 결합 구조 속에서 통근 행태를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통근 행태를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선행연구 고찰입니다. 주택시장과 노동시장에 관한 선행연구, 통근행태 영향요인, 본 연구의 주요 관심 변수인 주거 점유 형태에 따른 통근행태, 생애주기와 통근행태에 관한 선행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기존 통근비용 연구에서는 개인이 주거와 통근비용 간의 상충관계를 고려하여 주거지를 선택함으로써 통근을 조정하는 것으로 가정해 왔습니다. 이후 노동경제학 연구에서는 주거와 직장을 동시에 선택하는 상호의존적 의사결정 구조를 설명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주거 이동성은 노동 이동성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오스왈드 가설에 따르면 자가 소유율이 높을수록 주거 이동성이 감소하고, 이는 노동 이동성 저하로 이어져 실업률 증가로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가 소유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구직자가 타 지역 일자리를 수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며 노동 이동성 저하를 통해 실업률이 상승한다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한편 주택시장 제약은 지역 간 노동 배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예를 들어 뉴욕, 샌프란시스코, 산호세와 같은 고생산성 도시에서는 높은 노동 소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주택 공급 제약으로 인해 노동 이동성이 제한되고 고용 증가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택시장과 노동시장은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개인의 의사결정은 노동시장과 주택시장을 동시에 고려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는 통근행태 영향 요인입니다. 통근행태는 직장과 주거의 상대적 위치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회 경제적 특성에 의해서 설명됩니다. 고용 형태의 경우는 상용직 근로자의 통근 시간이 임시 일용직 근로자보다 길며, 사무직 종사자는 다른 직업 종사자에 비해 통근 시간이 길고, 자영업자의 통근 시간은 비자영업자에 비해 짧다는 연구가 있었고, 그 외에도 아파트 거주자 및 전세 거주자들의 통근 시간이 오피스텔 및 월세 거주자들의 통근 시간보다 길다는 연구가 있었고, 여성보다는 남성이 정규직과 영업직일수록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통근 시간이 길어진다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본 연구에서 주요하게 보고자 하는 변수인 주거 점유 형태와 지속가능한 통근 행태에 관한 선행 연구입니다. 지속가능한 통근 행태란 걷기, 자전거, 대중교통과 같은 지속가능한 수단 선택, 승용차 이용 감소, 통근 거리를 단축하는 것을 말하며 직주 근접을 통해 달성될 수 있습니다. 이는 환경적 이점과 교통흐름 개선의 이점이 있습니다. 주거를 소유한 사람들이 임차 가구보다 먼 거리로 통근하여 자가 소유는 지속가능한 통근 행태를 저해하고, 이는 임금과 근무 시간보다 주택의 소유가 더 큰 보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또한 주거비 부담은 지속가능한 통근 행태를 저해한다고 보는 연구들도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생애주기와 통근 행태입니다. 생애주기 단계에 따라 자가율이 변화하며 가구 소득과 연령이 동시에 주거 구입, 그리고 점유 형태 선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개인은 생애주기에 따라 사회 경제적 특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통근 시간 또한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재현 이수기의 연구에서는 생애주기 단계가 변할수록 자산과 소득이 증가하여 직장지를 고려한 주거지로 이동하여 통근 시간이 점차 감소한다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는 고려하지 않은 주거 점유 형태와 고용 형태를 함께 고려하고자 조합을 생성하여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습니다. 자가, 전세, 월세, 주거 형태 및 정규직, 임시 일용직의 고용 형태의 6가지 조합을 생성하여서 생애주기적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통근 행태의 방향을 포착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통근 시간뿐 아니라 승용차 이용 통근 시간까지 분석하여 지속 가능한 통근 행태 관점에서 해석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분석 자료입니다. 데이터는 2018년에서 2024년 서울서베이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이에 공간적 범위는 서울특별시입니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19세 이상의 통근자를 추출하여서 분석에 사용하였습니다. 주요 관심 변수는 자가, 전세, 월세, 주거 점유 형태, 그리고 정규직, 임시 일용직 고용 형태의 6가지 조합을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 통제 변수를 추가하여서 재택근무, 사회적 거리두기 등 일시적 근로 형태의 변화를 통제하고자 하였습니다. 생애주기는 법과 정책에서 사용되는 연령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청년 시기는 19세에서 39세, 중장년 시기는 40세에서 64세, 노령 시기는 65세 이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초 통계입니다. 청년 시기에서는 통근 시간이 38.09분으로 가장 길고 중장년 시기는 36분, 노년 시기는 28분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통근 시간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승용차 이용 통근 시간의 경우에는 나이가 많아지면 청년에서 중장년 시기로 가면서 승용차 이용 시간이 증가하였다가 노년으로 갈수록 시간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청년 시기에서는 전세 정규직 조합이 가장 높았고 그리고 월세 정규직이 14%를 차지하면서 임차 가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이는 초기 생애주기 단계에서 정규직 취업은 이루었으나 주거는 전세 혹은 월세에 의존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반면 임시 일용직 조합에서는 5% 이하의 낮은 수준을 보이면서 청년층에서는 고용 형태가 비교적 안정적이나 임차의 점유 형태를 가지는 조합이 우세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중장년층의 경우는 자가 정규직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면서 중장년기에는 주거 안정성과 자가 보유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임시 일용직 비율이 청년 시기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져 생애주기가 후반으로 갈수록 고용 형태가 임시 일용직으로 변함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노년 시기의 경우는 자가 임시 일용직 비중이 약 3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자가의 점유 형태를 가진 비율이 약 70%로 노년 시기의 경우 주거가 안정되어 있으나 고용이 불안정한 조합이 우세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방법론입니다. 통행 형태는 계층 구조의 효과에 영향을 받는 바 이를 적절하게 제어할 필요성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개인, 가구, 행정구역 3수준의 다수준 회기 모형을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선형회기 모형과 토빈 모형 모두에서 다수준 회기 분석을 한 경우에 모델 통계량이 우수한 것으로 나와 최종 3수준의 다수준 회기 모형을 구축하였습니다. 통근 시간의 경우 다수준 선형회기 분석을 적용하였습니다. 승용차 이용 통근 시간은 다수준 토빈 모형을 사용하였습니다. 토빈 모형은 중도 절단 회기 모형으로 종속 변수의 값이 0 이하에서 중도 절단되는 특성을 반영하는 모형으로 승용차 이용 시의 통근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 승용차 수단 선택의 이양 선택 확률 함수와 승용차 선택 시의 통근 시간 정규 분포 함수가 결합된 로그 우도 함수입니다. 다음으로는 결과입니다. 청년 시기, 중장년 시기, 노년 시기를 각각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 소득이 불안정한 임시 일용직에 종사할 경우 전반적으로 통근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점유 형태에 따라 주거와 직장 이동성이 달라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청년 시기의 자가는 부모 소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주거지 주변 직장을 선택하여 통근 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전월세에 거주하는 청년은 고용기회가 많은 고용 중심지 인근의 거주지를 선택하여 통근 시간이 감소한다고 볼 수 있고, 다만 월세 거주자는 전세 거주자보다 통근 시간 감소폭이 작았는데, 이는 자산 제약으로 인해 고용 중심지 인근 거주가 어려워 통근 시간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고용 안전성을 확보한 정규직 청년은 직장 이동성이 제한되어 임시 일용직보다 통근 시간이 길어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임시 일용직과는 다르게 주거 이동성이 낮을수록 통근 시간이 길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월세와 같이 초기 비용이 낮고 주거 이동성이 높은 점유 형태를 활용하여 거주지를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직주 근접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향이 확인되었습니다. 승용차 이용 통근 시간의 결과 또한 통근 시간과 유사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임시 일용직에서 정규직보다 감소폭이 크게 나타난 것은 장거리 통근을 승용차로 감당하기보다 근거리 직장을 선택하거나 직장 인근에 거주함으로써 통근 부담 자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 시기에는 주거 이동과 직장 이동을 통해 통근을 적극적으로 조정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중장년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통근 시간 자체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거의 나타나진 않았지만 승용차 이용 통근 시간에서는 유의한 결과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청년 시기와 유사하게 중장년 시기에서도 개인은 임시 일용직에 종사할 경우 통근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행동하였습니다. 주거 이동성이 보다 저하된 자가, 전세에서 유의하며 이는 주거지를 이동하기보다는 인근의 직장을 선택하는 경향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의 경우는 통근 시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장기간 고정된 상태에서 통근 행태가 안정된 결과로 볼 수 있고, 청년층과 달리 주거나 직장 이동을 통해 통근을 조정하기보다는 기존 통근 행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장년 시기에는 주거와 고용이 안정되는 시기로 주거와 고용을 이동하기보다는 이동 수단을 통해 통근을 조정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월세 정규직 조합에서도 승용차 이용 통근 시간이 소폭 감소하였는데, 이동성이 높은 임차 형태가 승용차 이용 통근 시간을 조정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년 시기입니다. 노년 시기에서도 통근 시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노년 시기에 경제활동 참여율 감소와 임시 일용직 중심의 고용구조, 그리고 낮은 주거 이동성의 영향을 반영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시 일용직 집단에서 통근 시간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자가, 전세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바 직장을 위해 주거를 이동하기보다는 근거리 통근이 가능한 생활권 안에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임시 일용직에서 승용차 이용 통근 시간이 크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승용차 유지비와 신체적 부담으로 인해 장거리 승용차 통근이 어려운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및 시사점입니다. 분석 결과 동일한 주거 점유 형태 및 고용 조합이더라도 생애주기 변화에 따라 통근 시간을 조정하는 방법이 상이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청년 시기에는 주거와 고용을 이동하면서 통근 시간을 적극적으로 조정하나, 중장년 시기에는 주거를 이동하기보다는 통근 방식을 통해 통근을 조정하고자 하고, 노년 시기에는 기존 거주지에 머무르면서 근거리 노동시장에 참여하며 통근을 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청년층은 주거 이동성이 높으므로 고용 중심지 주변에 공공임대, 청년임대, 보증금 부담이 낮은 임차주택을 공급해 직주 근접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고, 중장년층은 주거와 직장이 고정된 경우가 많아 주거 이동을 유도하기보다는 생활권 내 일자리 확대, 직장 분산을 통해 직주 불균형을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고, 노년층은 근거리 생활권 내에서 노동시장에 참여하므로 지역 내 노년층을 위한 소규모 일자리를 공급해 고령 친화적인 직주균형 유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점유 형태와 고용 형태의 조합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정규직은 직장 이동성이 저하되어 직장 인근에 주거를 제공하는 기업 차원의 복지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임시 일용직은 장거리 통근을 줄이는 방향으로 행동하므로 생활권 내 일자리를 공급하는 정책과 동시에
직장 전국성이 높은 지역의 안정적인 임차 선택지를 확대하는 정책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직주 균형을 달성하고 통근 시간과 승용차 이용을 줄여 통근 부담이 큰 서울에서 지속 가능한 통근 행태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